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0대를 다시 산다면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 관계, 배움, 재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삶의 의미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인데요. 40년 가까이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생계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60대는 아직 건강하고 에너지도 충분한 시기입니다. 또한 인생 경험도 풍부해서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인생 이막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60대 이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활동의 보람, 버킷리스트 실천의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이정호님, 85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85세입니다. 60대를 다시 살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63세에 은퇴했어요.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리더였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 40년 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매일 회사에 가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그런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2년은 그냥 쉬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신문 보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전환점은 65세 때였어요. 우연히 TV에서 제주도 환경오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아름다운 제주도가 쓰레기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해안가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집 근처 바닷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웠거든요. 페트병, 비닐봉지, 담배꽁초.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몇 달 후에는 환경보호단체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 열정을 보고 받아주시더라고요. 해안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한라산 구상나무를 보호하는 일, 제주 흑돼지의 서식지를 지키는 일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68세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활동했어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게 되었거든요. 제가 기업에서 쌓은 기획력과 리더십을 환경보호에 활용하게 된 거예요.
70세에는 어린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하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초등학생이 수업 후에 할아버지, 저도 환경을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5세에는 제주도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의 고문이 되었어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플라스틱 없는 섬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 3년간의 노력 끝에 많은 가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80세에는 환경보호 공로로 제주도지사상을 받기도 했어요. 상을 받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바다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85세라는 나이가 부담되긴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은퇴 후 제2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환경지킴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죠. 이 정체성이 저에게는 임원 시절보다 더 소중해요. 또한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대 차이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젊은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제 경험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더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은퇴 직후부터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특히 은퇴 후 잃어버린 자아 정체성을 다시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60대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거예요. 이정호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환경지킴이로 변신하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제2의 정체성을 찾으셨다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시는 최명호님, 79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명호입니다. 79세입니다. 저는 60대부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간 덕분에 정말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된 시간을 보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계속 미뤄왔어요.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62세에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여행, 취미, 새로운 경험, 배움 등등. 총 50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해외여행이었어요. 평생 국내 여행만 해봤는데 유럽 여행이 꿈이었거든요. 63세에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을 2주 동안 여행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혼자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행사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기본적인 영어 회화도 3개월 동안 공부했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알프스. TV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벅찼어요. 특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봤을 때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여행이 제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 후 매년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지금까지 총 15개국을 여행했어요.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은 마라톤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풀코스 마라톤은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65세에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km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체력을 키웠어요. 6개월 후에는 10km, 1년 후에는 하프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66세에 드디어 첫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했어요. 춘천 마라톤 대회였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4시간 50분 만에 완주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후 매년 2-3개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어요. 서울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 중앙서울마라톤까지. 지금까지 총 20여 개의 대회를 완주했어요. 76세까지 뛰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걷기로 바꿨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였어요. 68세의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 사용법부터 배웠어요. 노인 대학에서 사진 강좌를 수강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같은 용어들이 외계어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웠어요. 매주 선생님과 함께 출사도 나가고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1년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70세에는 첫 개인 사진전을 열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작은 전시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 중 하나를 해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고 몇 점은 실제로 팔리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글쓰기였어요. 72세에 자서전을 써보기로 했거든요. 35년간의 교직 생활과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조금씩 써나갔어요. 2년에 걸쳐서 300페이지 분량의 자서전을 완성했어요. 출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새롭게 바라보더라고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였어요. 75세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중국어 학원에도 다니고 중국인 친구도 사귀어서 회화 연습을 했어요. 2년 후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지 식당에서 직접 주문하고 시장에서 가격 흥정도 해봤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버킷리스트 50개 중에서 35개 정도를 실천했어요.
79세인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는데 수채화로 풍경화를 그리는 게 목표예요.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내일이 설렌다는 점이에요. 다음에 뭘 해볼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루하루가 알차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더 일찍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더 과감하게 도전했을 거예요. 지금 60대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나이는 핑계에 불과해요.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나이거든요. 최명호님, 정말 활력 넘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0개 중 35개를 실천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79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신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김윤호님, 94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호입니다. 94세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달아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젊을 때부터 80세까지는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남편 월급이 적다, 집이 좁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시어머니가 까다롭다. 하루 종일 불만만 쏟아냈어요. 특히 남편과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집안일을 안 도우면 잔소리하고, 용돈을 적게 주면 투덜거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60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한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싫었어요. 당신은 나가서 뭔가 해라.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운동이나 해라 하면서 계속 잔소리했어요. 70대에는 건강 문제로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하루 종일 아픈 얘기만 했어요.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병원 얘기, 약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던 중 80세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3일 만에 가버렸거든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렇게 잔소리만 했을까? 왜 남편의 좋은 점은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없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런 좋은 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단점들만 지적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 평생 살 집이 있었던 것, 굶어본 적이 없었던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82세부터는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감사일기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따뜻하게 비춰준 햇살, 안부를 묻는 자녀들의 전화, 이웃과 나눈 짧은 대화, 건강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두 감사할 일들이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마음이 정말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아픈 곳이 많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혼자라고 외로워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85세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건강 불평 대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이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웃들과 만날 때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김윤호 씨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면서 함께 계시는 분들도 덩달아 밝아지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87세 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가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감사일기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일기냐며 거부하셨지만 제가 계속 격려해드리니까 시작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그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윤호 씨 덕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90세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도 써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 게시판에 오늘의 감사 코너를 만들어서 매주 한 편씩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손주가 안부 전화를 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웃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감사함을 나눴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제 글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나 봐요. 나도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감사일기 쓰기 모임도 만들어서 함께 활동했어요. 지금 94세가 되어서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벌써 12년째인데 감사일기장이 20권 넘게 쌓였어요. 가끔 예전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했구나 하면서 또 감동받아요. 최근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거동이 불편해요.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사할 일들을 찾아요. 오늘은 아침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뻐서 감사하다. 오늘은 간병사 선생님이 친절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답해드리는 건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다는 거예요. 자꾸 사용해야 강해진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평생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까 점점 쉬워졌어요. 지금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94세라는 나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매일이 소중해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 일찍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남편과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했다면 우리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같은 현실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해주고 작은 행복도 크게 느끼게 해줘요. 94년을 살아보니
감사가 진짜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김윤호님, 94세의 지혜가 담긴 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네요. 12년간 20권의 감사일기를 쓰셨다니 그 끈기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신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정호님은 환경보호라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셨고, 최명호님은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쁨을 경험하셨으며, 김윤호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의 중요성입니다. 이정호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은퇴 후 잃어버린 정체성도 새로운 역할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실천하기입니다. 최명호님처럼 평생 미뤄왔던 꿈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해외여행, 마라톤, 사진, 글쓰기, 언어 학습까지. 나이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다음에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셋째,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기입니다. 김윤호님의 경험에서 보셨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작은 행복도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때일수록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60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며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과 기여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봉사활동, 오래 미뤄둔 취미, 매일의 감사일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예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여가 있을 거예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시리즈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건강관리 관계, 배움, 재정계획, 그리고 오늘의 삶의 의미 찾기까지 다뤄봤는데요. 모든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건강해야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으며, 계속 배워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 편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50세부터 79세까지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도 풍부하고 아직 건강하며
시간적 여유도 있는 이 소중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20년부터 30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 하루부터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정호님, 최명호님, 김윤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